청주시의회가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사후 추인했습니다. 조사 특위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청주에서 유충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수거한 유충은 수돗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충 우려에 포구에 쓰레기 더미까지 밀려오며 충청권 상수원인 대청호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주시가 의회 승인도 없이 옛 한전연수원을 사들여 파문이 일었는데 결국 시의회가 사후에 추인했습니다. 사업 차질이 걱정된다는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건데 이번 사안을 조사하던 특위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옛 한전연수원과 주변 땅을 사들인 충주시. 법을 어긴 데다 의회를 속였다는 거센 비판에 고발과 감사, 소송까지 제기됐고 조기령 충주시장은 2차례나 공개 사과했습니다. 부지 매입이 중단되면서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은 멈춰선 상황. 충주시는 2달여 만에 이미 사들인 연수원을 사후에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2차례나 속은 의회가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쉽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주시를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긴 했지만 표결 없이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많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반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안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를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을 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미 수안보 주민 압박에 특위위원 과반이 사퇴한 조사특위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아직 매입가나 건물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매입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 보고서도 낼 수가 없었고요. 특위를 계속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는 좀 명분을 잃었다.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아직 무단 매입 취소 소송과 고발건이 남아 있어 재판부와 수사 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한 달 넘게 진행한 감사는 이번 주 안에 충주시에 통보될 예정으로 징계 대상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종배 의원과 충청권 의원들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과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검단 나들목 개선, 충북선철도 달천 통과 구간 개선 등 126건에 정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새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에서 유충 의심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처음으로 수거했던 유충을 분석했는데 다행히 수돗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명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된 유충입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 0.8cm 크기의 유충 2마리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청주시가 직접 유충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주시가 국립생물자원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마리 모두 나방파리과 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마철에 화장실 바닥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번식하는 유충으로 수돗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개인의 위생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일단 추측을 합니다. 가정에서 발견 서식할 확률이 많은데 저수조나 이제 아파트 고가수조 아니면 배수구 이런 데서 서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수된 10건 가운데 실제 수돗물과 관련된 유충은 없지만 의심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인 만큼 청주시는 현장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아파트 저수조 1000여 곳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된 13곳과 배수지 37곳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긴급 점검했고 정수장 내 모래 여과지와 활성탄 흡착지 세척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이렇게 유충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84만 시민 수돗물을 책임지는 대청호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폭우에 쓰레기 더미가 밀려들어 섬을 이뤘는데 비 예보가 계속돼 있어 관계 당국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 문희치수장에서 40km 정도 거슬러 올라간 지점. 호수 위에 둥그런 모양의 섬이 생겼습니다. 나뭇가지부터 플라스틱, 캔과 고무 보트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모인 쓰레기 섬입니다. 여름 장마철만 되면 상류 지역에 있던 쓰레기가 비에 쓸려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호수 위에 흩어져 있던 쓰레기들을 그물로 묶어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인데요. 조만간 수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청호에 모인 쓰레기 양은 11,000세제곱미터, 무게 7천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평년보다 많은 양으로 25톤 덤프트럭으로 300번 넘게 치워야 하는 규모입니다. 어쩔 수 없지. 저건 뭐 하늘에서도 못 막는 게 저건. 한 200~300mm 오면은 산사태나고 작으면 막 떠내려오거든. 대청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2주 안에 제거 작업을 마쳐 부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수장이 있는 대청댐 인근까지 쓰레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댐 본류로 확산되기 전에 저희가 쓰레기를 미리 조기에 사전에 좀 차단하고 그것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조기에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크게 수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분류 작업을 거쳐 목재류는 퇴비나 연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도 분리수거에 재활용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과수화상병 추가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제천 신월동의 한 과수원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과수화상병 감염이 모두 48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사이 제천 3곳과 음성 1곳 등 의심 신고가 4건이 추가돼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 추가 발병은 이달 들어 하루 1건 정도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목받으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시중에 출시되는 제품마다 담고 있는 유산균 종류의 수가 다 다양한데 꼭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로 장 건강에 특히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국내 건강기능식품에서 홍삼에 이어 매출액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위 15개 제품을 분석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장된 균수는 1g당 200억 CFU.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효능이 있으려면 최소 1억 CFU 이상 보장돼야 하는데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균종 개수와 함량에선 제품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정한 균종은 19개로 균종에 따라 효능이 다릅니다. 시험 대상 15개 제품 가운데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와 바이오 20억 생유산균, 세노비스 슈퍼바이오틱스와 울트라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등 4개 제품을 제외하곤 모두 3개 이상 균종을 투입했습니다. 개인마다 증상이 다른 만큼 균종을 살피고 구매해야 하는데 일부 제품은 균종은 많았지만 각각 보면 효능이 나타날 정도로 충분한 양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광동제약과 종근당 제품은 주요 균종을 뺀 나머지 균종을 10개 넘게 합쳐도 함유량이 10%대에 그쳤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총 균수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미량만 함유된 균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바이오텍과 고려은단 헬스케어, 종근당의 한 제품은 의무 표기 사항인 보장균수 이외에도 제조 단계에서 투입한 원료량까지 표기해 마치 균수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표시사항에 있어서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시험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이물질은 나오지 않아 안정성은 모두 적합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교육당국의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충주교육지원청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일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교장 2명의 징계 사유가 분명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취소는 정당하다며 신명학원 이사장이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사장에 대한 충주교육지원청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이사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를 하며 성희롱한 청주교대 남학생에게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단톡방에서 여학생 2명에 대해 외모 평가를 하고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대학생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무리하거나 저질스러운 언동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만한 의도적인 표현 행위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정규직 고용 구조와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0개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보도 자료를 내고 유가족, CJB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4자 대표가 교섭을 진행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은 청주방송의 공식 사과, 고 이재학 PD 명예복직 행사,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유족 보상 등으로 4자 대표는 내일 오전 청주방송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가 충청권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대위는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를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한 미래통합당의 논평과 관련해 충청권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 대안을 포함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생존의 필요 조건이며 2004년 위헌 판결도 상황이 달라졌다며 발빠른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박문희 충북도 의장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